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월가이드 시간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 증시를 보면 은행주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들이 되살아났고 거기에 기술주까지 힘을 더해주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추가 부양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일제히 지수들이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주 4회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1.51% 상승을 하였고요. 산업, 소재, 금융주 섹터가 상승하면서 S&P 500도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 그리고 기술 섹터도 상승하면서 이 나스닥은 가장 큰 폭인 1.8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섹터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 원유 가격도 지금 0.8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27일 이 CNN과의 일요 토론에서 이 백악관을 대표하는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신뢰를 굉장히 많이 표명을 하면서 일정 시일 안에 이 추가 부양책 협상을 타결 지을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부양책 규모가 2.4조 원으로 전보다는 1조 원 달러 적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1.5조 달러 그리고 2.4조 달러 안에서 이렇게 합의를 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미국민 전부에게 1,200달러 직접 지원, 그리고 연방 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의 이런 10월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금 몇 달째 사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그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 또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이제 줄다리기를 해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불확실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는 역시나 이 추가 부양책은 적절한 조치이고 빠른 신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산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드웨스트 마켓의 이 제임스 맥코믹 전략가는 이 다른 여느 대선과 다르게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어드의 수석 투자 전략가 브루스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늦추면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조만간 패키지를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강경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워 브릿지 어드바이저의 최고 투자 전략가 이 제임스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입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거가 역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는 9월 미증시가 이 나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조정을 겪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경우에는 여전히 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혼조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다의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리스크는 크게 제기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양책이 사실 이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또 대선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들이 속속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전해진 소식도 있었죠.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로 주목이 받았던 M&A 건수가 바로 이 미국 셰일 생산업체인 데본과 이 경쟁사인 WPX 인수건이었는데요. 이 두 데본이 이 WPX를 25.6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지금 데본 같은 경우에는 11% 그리고 WPX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난 7월에 쉐보론 같은 경우에도 이 노블 에너지를 50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이 에너지 기업들을 생존에 필요한 M&A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에너지 섹터 부분이 굉장히 이 안 좋은 상태로 극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셰일 업계가 코로나19 따라서 계속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빵주의 흐름이 또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 볼 만했는데
뭐 부진하다가 거품이 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좀 일제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나요? 네, 오늘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오늘 2% 이상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는 이 프라임데이가 10월 13일에서 14일 일정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존에 7월에 항상 있었던 프라임데이가 3개월 코로나 이후로 연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0만 명을 추가 고용을 하였고요. 지금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아마존의 직원들이 휴가를 신청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강경한 조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게 지금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1억 달러 규모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월요일부터 이 프라임 회원들이 이 아마존 매장의 일부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할 시에는 이 프라임데이에 쓸 수 있는 그런 1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애플의 3대 공급업체가 향후 5년간 9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하여서 이 새로운 생산 관련 인센티브 계획을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인도의 새로운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는 2019년에서 2020년 수준과 비교하여서 향후 5년 동안 이 현지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계획은 인도를 수출 제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애플과 관련한 소식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코로나19로 또 택배 배송이 늘어나면서 관련주의 수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접 가기보다는 이제 택배로 언택트라는 그런 업종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 이유기도 하죠. 택배로 이제 물건을 보내기도 하는데 택배 배송 증가에 따른 수혜되는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택배 배송에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UPS와 이 페덱스가 있겠는데요. 이 UP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키bank 캐피탈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올해 6월에 취임한 이 캐롤 톰의 이런 한결같은 총수익률 그리고 효율성, 자산 배분 계획이 굉장히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한 국내 택배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캐롤 톰에 대한 굉장히 신뢰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덱스도 2.8%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이체방크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318달러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지상 택배 마진율이 300bp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2012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익률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비용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UPS와 페덱스 사실 굉장히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함께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관심 종목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잉과 꿈과 희망을 담은 저희 PD님이 버진 갤럭시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고생을 하셨는데 버진 갤럭시가 오늘 좀 급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줬는데 그 흐름도 함께 살펴주시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이 보잉 같은 경우에 사실 연초 대비 50% 이상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미 나왔던 소식인데 연방항공청에서 9월 30일 이 스티븐 딕슨 청장이 737 맥스를 직접 운행을 해보면서 실험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 국방 사업에 있어서 이 소구경 폭탄을 공급하기 위한 2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이런 알렉빔 글로벌의 이 애널리스트 피트 스키비스키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의 서비스 복귀를 앞두고 보잉 주식을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원 감축이나 사무실 감축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축소를 하고는 있지만 인도하지 못한 400대의 그런 비행기와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수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버진 갤럭시스인데요. 오늘 24%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서스퀘아나가 매수 의견을 보였는데요. 서스퀘아나의 매수 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서스퀘아나 파이낸셜 그룹의 애널리스트인 찰스 미네비노가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민간인과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연구 목적으로 우주에 가려고 했을 때 유일한 이 고통수단이 바로 이 버진 갤럭시스다라고 하면서 우주 기술의 혁신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뭐 에비타라든지 잉여 현금 흐름을 기대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주 여행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런 기업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우주 여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진 갤럭틱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와졌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죠. 네, 어제 또 좋은 소식이 들렸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바로 이 이노비오라는 기업에서 사실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 임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FDA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다음에 임상 시험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임상 3상 시험에 있어서 이 이노비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모더나나 화이자에 비해서 이미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사실 이 이노비오가 과연 백신 생산에 그런 관련된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노비오와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조금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식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슬라 소식까지 짚어주시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이 호주의 광산 회사인 피트몬드 리튬이 향후 5년간 이 테슬라의 고순도 리튬 광물 광석을 공급 계약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테슬라가 곧 LG화학에서 분사가 될 예정인 이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의 10%를 이렇게 인수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이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 생산 일부를 이 수직 통합할 계획이라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장은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모두 기분 좋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열리게 되니까요. 이번 주 장 계속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